가죽에 무늬를 넣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죽에 무늬를 넣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가죽의 분류입니다. 가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지금 보시면 염색되어진 가죽이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염색되어지지 않은 가죽이에요. 그래서 지금 염색되어진 가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단하고 바느질만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염색되어지지 않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통가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식물성 타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베지터블 가죽이라고도 얘기하는 통가죽에다 무늬를 넣을 텐데요. 샘플을 보시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지판을 이용해서 무늬를 넣고 염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 무늬를 넣었다 하면 얘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무늬를 넣는 방법 중에서 수지판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무늬 막대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전사기법이라 그래서 직접 그림을 그려놓는 방법 세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지판을 이용해서 무늬를 넣어 볼 텐데요. 수지판은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플라스틱 판처럼 생긴 판인데 양각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각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가죽에 대고 망치로 두들기시면 가죽에 무늬가 새겨지게 되거든요. 자, 우선 가죽에다 충분한 수분을 주셔야 돼요. 가죽에는 흡수성이 있어서 물을 이렇게 묻혀주시면 가죽에 그 숨구멍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숨구멍에 수분이 들어가면서 가죽이 팽창을 해요. 그래서 팽창을 한 상태에서 수지판을 올리시고 망치로 두들기시면 모양이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쇠망치를 사용해서 두들길 텐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쇠망치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나무 망치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쇠망치와 나무 망치의 차이점은 쇠망치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이 수지판 자체를 깨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명이 조금 단축이 돼요. 하지만 장점으로는 힘이 세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어서 훨씬 무늬가 잘 깨끗하게 나옵니다.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들기신 다음에 무늬가 제대로 새겨졌는지 안 새겨졌는지 보실 때는 그냥 탁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림대로. 그래서 한쪽을 잡으시고 살짝만 이렇게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늬가 잘 새겨졌으면 그냥 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 끝에는 무늬가 잘 새겨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바로 그냥 내리시면 돼요. 내리신 다음에 무늬가 잘 새겨지지 않은 부분만 조금만 더 확인하시고 다시 들으시면 자, 무늬가 굉장히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가죽의 성질 중에서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소성이라는 건 가죽이 건조되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무늬를 넣을 수가 있고요. 말리고 나서는 그 무늬가 그대로 고정이 되는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사기법을 사용해서 무늬 넣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사기법이라는 거는요, 일정한 그림이나 숫자, 글씨 어떤 것든 상관이 없어요. 가죽에 내가 넣고자 하는 무늬를 이제 먼저 그리셔도 되고요. 저는 직접 한번 그려봤거든요. 아니면 책이나 도안집 같은 경우에 예쁜 그림이 있으면 그거를 찾으셔서 인쇄를 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게 트레팔지라는 거예요. 트레팔지는 찢어도 이렇게 찢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종이하고는 틀려요. 기름종이는 탁 찢으면 바로 찢어지는데 트레팔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트레팔지를 그림 위에 올리세요. 그 다음에 연필로 그리셔도 되고요. 그 대신 볼펜만 사용하지 마시고 네임펜 있으시죠? 번지지 않는. 그래서 그걸 사용하셔서 그림을 따라 그려주세요. 그림을 똑같이 베껴서 따라 그려보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무늬를 넣기 위해서는 가죽이 부드러워져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물을 충분히 묻혀주세요. 그다음에 물을 충분히 묻히신 다음에 바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한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리셔서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완전히 흡수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리를 잡아서 내가 어디쯤에 갖다 댈 건지, 그래서 내가 그리고 싶은 위치에다가 비추기 때문에 위치를 내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전사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집에서는 굳이 전사펜이 없으시면 다 쓴 볼펜 있잖아요. 다 쓴 볼펜을 사용하셔서 그리셔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단, 굉장히 힘을 주시면서 꼭꼭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힘을 천천히 하시면 무늬가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염색할 때 표시가 잘 안 나요. 꼭꼭 눌러 가시면서 최대한 천천히 눌러 가시면서 그려주세요. 다 그리셨다고 생각이 되시면은요, 트랩팔지를 바로 떼시면 안 돼요. 수집판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쪽을 고정하시고요. 혹시 그려지지 않은 곳이 있나 들어서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려지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면 그때 떼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본 위에다 그리시는 게 아니라 빈 곳에다가 갖다 대시면 어느 정도 밑에 있는 그림이 비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따라 그려주시는 게 조금 더 선명하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확인하면서 밑에 있는 조금 진하게 하고 싶으신 부분을 따라서 그려주세요. 전사기법을 이용한 무늬 넣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전사기법은요, 트랩팔지와 전사펜만 있으면 본인이 원하시는 모양을 무엇이든지 다 넣으실 수가 있고요. 수지판을 사용한 무늬 넣기는요, 수지판이 좀 비싸고 고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사기법에 비해서 짧은 시간 안에 선명한 무늬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수지판 작업을 하실 때는 대리석 위에서 하시면 되고요. 쇠망치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수명이 조금 단축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나무 망치를 사용하면 무늬 넣기가 쇠망치보다는 약간 덜 들어가긴 하지만 수지판의 수명은 조금 더 길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늬 막대를 사용해서 가죽에 무늬를 넣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단순하게 무늬 막대만 찍어서 무늬를 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사기법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요. 뭐 사진이나 그림 원하는 것을 우선은 이렇게 전사기법 하는 것처럼 트랩팔지에 그린 다음에 옮겨서 그리시고 전사펜을 사용하셔서 그 다음에 조각도를 사용하셔서 조금 더 선명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무늬막대를 사용해서 입체감을 내주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쉽게 그냥 무늬막대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문양을 찍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가죽의 수분을 묻혀주세요. 바로 하지 마시고 1분에서 2분 정도 지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수분이 충분히 흡수되었다고 생각되시면 그때 작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꽃 문양을 찍으실 텐데요. 제가 여러 개 군데 찍어 볼게요. 나무 망치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대리석판 위에서 하셔야 됩니다.
넣고 싶은 위치에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넣으시고 그냥 수직으로 흔들리지 않게, 무늬막대가 흔들리면 문양이 두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만 딱 나오게 제대로 잡으시고, 자, 이렇게 무늬를 넣어 주신 다음에 염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늬를 넣고 나서는 말리셔야 되겠죠? 자, 다음번에 두 번째 방법으로, 사진도 괜찮고 그림도 괜찮고 아니면 직접 그리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먼저 그려놨는데 그래서 벗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들어가는 가죽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준비하신 다음에 수분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가죽이 아무리 크더라도 무늬를 넣을 때는 가죽 전체에다 수분을 넣어 주셔야 돼요. 일부분만 하시면 그 부분만 늘어나고 그 부분만 축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죽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체적으로 수분을 해 주시고 1분에서 2분 정도 완전히 흡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시는 게 무늬가 가장 쉽게 잘 들어갑니다. 수분이 충분히 흡수되었으면 이제 가죽 위에다가 트레팔지를 올리겠습니다. 전사펜을 사용하셔서 따라 그려주세요. 이때 전사펜이 없으시면 다 쓴 볼펜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큰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그렸고 어디서부터 안 그렸는지가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그려요. 이렇게. 막 여기 그렸다 저기 그렸다 그리면 빠진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중심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돌면서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따라서 다 그리셨으면 트레팔지를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하세요. 한쪽 부분을 움직이지 않게 잡으시고 살짝 열어서 무늬가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무늬가 다 들어가셨으면 그때 떼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조각도를 사용하셔서 무늬를 좀 더 선명하게 넣어줄 텐데요. 조각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나사가 있어요. 이 나사를 이용해서 자기 손 크기에 맞게 높이를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높이가 좀 낮아지고, 자, 얘를 이렇게 올리고 나서 밑에 거를 고정을 딱 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높이가, 돌리셔도 높이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서 고정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짧은 형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아무리 돌려도 높이가 변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자, 잡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보시면 이 가운데 마디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 마디와 첫 번째 마디 사이에 이렇게 대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돌리셔서 곡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돌리시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실 때는 각도, 여기서도 각도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가죽과 조각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T자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전체가 닿는 게 아니라 한쪽 끝이 약간 45도 각도 정도로 이렇게 몸쪽으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끝에서 대시고요. 곡선 부분을 하실 때는 이렇게 손으로 돌려주세요.
제가 가죽을 돌리는 게 아니라 조각도를 돌려서 이렇게 돌리시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잡으시고 천천히 꽂고 눌러주시면서 선을 따라서 그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조각도를 사용해서 전사펜으로 그어놓은 선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다시 한번 그었는데요. 조각도는 스위블 커터라고도 하고요. 이제 조각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꾸며주는 부분에 데코레이티브 컷이라고 하거든요. 그 데코레이티브 컷을 사용할 때도 조각도를 사용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좀 더 입체감이 나게 하기 위해서 베벨러를 사용해서 입체감을 내어 볼 텐데요. 베벨러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베벨러는 그 뭐라 그러지? 망사 형태의 그 조밀한 무늬가 들어 있는데 민자 베벨러도 있고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베벨러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베벨러는 보시면은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죽하고 수직으로 만났을 때 한 부분은 깊게 들어가고 나머지 한 부분은 좀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면서 그 깊게 들어가는 곳과 만나는 부분이 입체감으로 튀어나오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은 가죽에서 조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카빙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깎아내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누름으로써 입체감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꽃 부위에 어떻게 제가 지금 입체감을 살릴 거냐면요. 꽃잎을 기준으로 꽃잎을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꽃잎을 튀어나오게 한다면 베벨러를 내가 튀어나오게 하는 반대편 쪽에다 이렇게 대시고 따라서 망치로 툭툭툭툭툭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여기 아무것도 무늬가 없는 데다 쳐볼 텐데요. 이거 잠깐만요. 일부러 경계선을 나게 찍으려고 해도 잘 안 돼서. 지금 보시면 지금 베벨러를 얘는 3번을 찍었고 2번을 찍었잖아요. 정확하게 경계선이 베벨러와 베벨러 사이의 경계선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시면 안 돼요. 딱 찍었는데 하나로 연결된 느낌처럼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거는 세게 치고 어떤 거는 약하게 치고 그러시면 안 되고 정확한 힘으로, 그러니까 균일한 힘으로 툭툭툭툭 쳐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벨러를 사용해서 반쪽만 무늬를 넣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은 무늬를 넣었는데 보시면 입체감이 살짝살짝 보이시죠? 그래서 꽃잎이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입체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조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 거는 정말 가장 간단하게 딱 한 가지 도구만 이용해서 입체적인 모양을 하는 방법이고요. 뭐 쉐리단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각하는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만큼 툴도 종류별로 많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조각도를 사용해서 무늬 넣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무늬만 넣을 때는 지금 얘는 꽃 모양인데요. 꽃 모양도 있고 나비 모양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무늬 막대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무늬 막대로 내가 넣고 싶은 위치에 그냥 두들겨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타격해 주시면 무늬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카빙 혹은 조각을 한다라는 거는요. 전사 기법을 우선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림을 베껴서 가죽 위에 옮겨서 그다음에 전사펜을 사용해서 눌러서 그 다음에는 조각도를 사용하셔서 무늬를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좀 더 선명하게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의 툴이 있지만 우선 여기서는 베벨러를 사용해서 튀어나오게 하는 느낌을 준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느낌은 조각도를 사용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각도나 아니면은 무늬막대 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눌러주면서 입체감을 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각을 하실 때는요, 가죽이 움직이거나 뜬 상태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진을 가까이 대서 내가 조각하는 부분이 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선상에서 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잡는 거를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조각도가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제 새끼손가락이 바닥을 받치면서 가죽도 눌러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같은 경우 이제 가죽에 여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조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경계선이 대리석과 만난다고 생각을 하실 때에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대리석의 뒷판에 이렇게 가죽을 덧대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 위에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조각도를 사용하실 때도 혹시나 조각도가 대리석과 직접 닿게 되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날이. 그러니까 그런 거 유의하셔서 대리석 뒷면에 가죽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여러모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늬막대와 망치는요, 반드시 수평을 이루게 하셔서 톡톡톡톡톡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몸과 망치가 서로 평행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은데요. 저도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자꾸 의식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두들기실 때 이렇게 몸이 전체 손가락이랑 다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손목만 스냅으로 톡톡톡톡톡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했는데 모양이 무늬가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베벨러로 친 경계선이 얘가 베벨러가 10번 쳤구나 20번 쳤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게 선이 생기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선이 없이 매끈하게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균일한 힘으로 두들겨 주셔야 경계선이 안 살아나고 매끈하게 이렇게 무늬가 넣어집니다. 두 번째 하실 때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세게 하셔서 그 다음에 가죽을 또 돌리시고 무늬막대를 손으로 잡으실 때는요, 지금 이렇게 하시고 액기손가락으로는 잡으지 마시고요. 바닥에 냈을 때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끌어당기면서 할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딱 대고 얘를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무늬를 넣을 거기 때문에 지지대 역할을 하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무망치는 무늬막대와 수직으로 대셔야 되는데요. 팔 전체를 움직여서 이렇게 뭐 못 박듯이 치는 게 아니라 몸과 수평을 이루신 상태에서 손목 스냅만 이용하셔서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쳐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